청장님, 올해 예산이 이제 중소기업청이 8조 1,000 몇백 됐죠. 1,900원입니다. 예. 산자부보다 예산이 많죠. 네. 그러면 어쨌든 산자보다 많기는 맞는데 이제는 좀 자기 목소리도 좀 내고 산자부 눈치를 좀 보는 경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 추진도 좀 해볼 필요는 있죠.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뭐 정권 교체기에 중소기업 뭐 청이 부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뭐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참 최선을 다하더라 이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어쨌든 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전속 고발건 있죠, 공정위. 예, 예.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의무 전속 고발건이요, 공정위에. 네, 공정위. 네네.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본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대한 건 100% 이해하고 있는데요. 예.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속 고발건을 굉장히 여러 개단 좀 두게 되면 그럼 지금 걱정하는 공정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이제 고발이 남발될까 하는 거가 문제고 그 남발됐을 때 대상이 거의 85%가 다 중소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가 대기업 쪽에 가는 것보다 중소기업 쪽에 피해가 많이 올 수 있다는 걸 제일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는 중소기업 청장님께서 할 논리는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알죠, 제가 그죠? 예, 예. 그래서 공정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예.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에 대한 걸 좀 팩트를 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해서 공정위하고 지금 이제 소위 이제 그런 남발 문제도 해결하고 지금 이제 공정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무 고발 요청제 도입으로 이미 전속 고발과 관련된 공정위의 재량이 사라졌다는 입장을 자기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고발 요건 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사회적 파급 효과, 중소기업 피해 정도 등을 이유로 중기청을 비롯한 감사원, 조달청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해놨죠. 그죠? 네. 근데 본 의원이 보니까 의무 고발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중기청이 공정위가 처분한 근고,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사건 중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들만 넘겨받아서 그 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검찰의 고발 여부를 결정하죠. 네네. 그래서 지금 공정위에서 1차 필터링을 해서 받은 건수 중에 중기청에서 209건을 받았는데, 그죠? 지금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57건은 검토를 완료했고 52건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이 중에서 검찰을 고발한 건수는 11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검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지 물론 중소기업 간에 중소기업도 소기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로의 관계가 있지만 그래야지 아마 기업에 대해서 감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청장님의 입장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옳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그 행위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해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의 권한은 공정위가 처리한 지극히 제한된 사건에 한해 단순히 다시 살펴보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이래가지고 중기청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갑질관계 행포를 건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공정위에서 하니까 어쨌든 거기서 넘어오는 것만 처리하니까. 그래서 기업이 법을 준수하면 뭐 어쨌든 남용되는 기업 활동 위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정위는 계속 그 말만 되풀이하고 정부는 다른 기관도 그 이야기에 동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의 문제지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유지하는 근거가 될 수 없죠.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중소기업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으로 고소조차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많죠. 사례를. 네.
그러면 중소기업 청장님께서 그런 사례를 다 모아가지고 법적으로 이걸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게 중소기업 입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문제 역시 공정거래 환경을 종성하기 위해서 단속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 경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다 같이 어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그런 남용이나 이런 거를 감수해야 될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이라도 잘못했으면 형벌을 면제해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본 의원이 우리 지역에 다니면 너무나 많은 이 불공정 사례가 많은데 고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공정에 올리면 거짓다, 뭐 어지간한 사건 아니면 이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민원이 저희들 같은 국회의원에 찾아와서 이것 좀 하게 해주라 이런 게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법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불공정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이런 사례를 좀 전부 다 좀 모아서 저도 물론 사례를 드릴게요. 네네. 모아서 어쨌든 이 다음에 이 회기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입장을 정확하게 좀 밝혀서 우리 중소기업 또 소기업이 어쨌든 이런 피해를 보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억울하고 또 특히 더 권력이 있는 쪽에 그런 사람들은 부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거는 사회가 잘못된 거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좀 챙겨가지고 다음 회계할 때는 저한테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사례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좀 바꿀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네.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 네. 우선 저희 중소기업청이 절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현재 대기업 소위 갑질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반을 지금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각 지방청에다가 다 팀을 만들고 익명으로 우선 이게 법보다 어떤 때는 주먹이 아깝다는 그런 이제 말이 돌 정도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자기 이름을 걸고 신고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신고하는 센터라든 코스라든가 또는 또 저희가 또 일부러 기업들 계속 방문해 가면서 하나의 그런 사례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온 거에 대한 건 저희가 직접 해결도 하고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지금 공정위와 협의해서 물론 저희가 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는 것은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또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사례 주셔서 제가 또 기업들 방문해서 또 직접 해결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네네네.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가 지금 대규모 유통법 상에 보면 소위 불공정 거래 행위 14개 가운데서 저희가 의무고발 요청권을 발동할 수 있는 거는 4개밖에 안 됩니다. 또 가맹사업법에서도 14개 가운데서 5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하는 거를 지금 공정위하고 협의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관심 가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